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죠. 물론 시장보다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저가 구간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투자자분들을 약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 삼성중공업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바뀌지 않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이 내용, 그쵸? 주가가 뭐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이런 내용보다, 그쵸? 주가 변동이 없는 만큼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명백하게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그쵸? 주말에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강프로를 보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도 일단 표면상으로는 다우가 1.1% 빠졌습니다. 다우가.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여기 62평 이하에서 주가가 등락하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나빠진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은 앞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하락은요, 앞을 반영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어요. 지난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6월과 7월 달의 신고가의 움직임이 앞에 좋을 부분, 업황에 대한 회복기를 먼저 가격이 일부 반영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단기간에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여기 9,000원, 8,000원, 7,000원 이 정도 주가의 등락을 보이고 있을 때 실적이 좋다면요, 이게 고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좋아진 실적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 반영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실적이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올해가 첫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조선업 자체가 한 달 만에 배를 만들고 석 달 만에 배를 만들고 6개월 만에 배를 만드나요? 지금 보세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해 1월 바닥 만들고 3월 달 두 번째 바닥 만들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구간을 거쳐와서 상승을 실제 이어온 지는요, 1, 2, 3, 4,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배를 6개월 만에 만들고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 확인합니다. 실적 보면 쭉 내려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장기 적자를 봐왔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장기 적자를 봐왔고, 이거 기간을 넓힌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18년도와 19년도에도 당연히 적자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분기 실적이 어떻죠?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조선업 같이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그쵸? 이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올해 1분기부터는 전환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막대한 비용이 커버가 된 겁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또는 조선주에 대해서 일감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아예 없진 않죠. 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신규 수주는 있어 왔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경쟁사들과의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왜? 지구상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은 한국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실적이 좋다면 지금 주가가 피크인 거예요. 왜? 항상 선반영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주구장창 빠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락을 이때부터도 한 것 같지. 그런데 반등을 2년 정도 줬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즉 고가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계속해서 받아먹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됩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나오는 매물보다 더 큰 자금이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저가를 형성했었던 이 구간을 코로나를 제외해서는 계속해서 지켜왔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구간이 얼마예요? 대략 한 6,000원대 주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6,000원대 주가를 어떻게 됐나요? 넘자마자 강하게, 이게 올해 7월 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보세요. 6월 달에 정확하게 신고가를 형성을 했죠.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건 업황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근데 먼저 반영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은 절대로 보고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 구간을 철저하게 매수 구간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삼성중공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요. 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뉴스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보세요. 자, 삼성중공업 수주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3분기 매출 2조 255억, 영업이익 758억. 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흑자 전환에 또 성공했다. 근데 예상치가 원래 500억대였거든요. 증권사의 평균 예상치가. 그쵸? 이거 지금 확정치가 나오면서 없어졌는데 500억대였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적자를 메울 정도의 충분한 실적이었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다음 주에도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매출이 2조대가 나왔는데 여기서 700억대 이익이다. 그러면 아직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 기조는 유지를 하지만 이익 개선세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연간 평균치를 보면 쭉 올라가서 아직 두 자릿수 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은 공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다. 7,000원 초반까지 밀릴 이유는 사실상 없었는데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대략 25% 정도, 그쵸? 거의 한 30% 가깝게 이렇게 하락폭이 나온 건 여기 62평 이하에서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무한정 빠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미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감된 미증시. 자, 우선 내용 자체가 여기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우는 1.1% 하락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쪽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금융권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거칠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높아지죠. 그럼 채권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채권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요. 왜? 기존의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부터 채권은 5년, 10년, 30년, 길게는 이렇게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3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리 때 사놨었던 금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들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10년 만기 동안 내가 2%를 줄게. 어디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확정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금리가 4%, 5%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2%짜리 이 채권은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이 왔을 때는 이때 받았었던 채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서 5년이 남았는데 이때 발행한 5년물의 채권과 이 가격이 동일시돼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적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한정 없이 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금융권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1.1% 하락이 나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합권에 마감이 됐고 관련주들 그 나스닥의 핵심 종목들은 그쵸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스닥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술주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인텔의 주가가 9%대 상승이 나왔다는 점이고 AMD 쪽도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강세를 보였다는 건, 그쵸? 특히나 마이크론 이쪽에 강세를 보였다는 건 조선주를 포함해서 제가 반도체 쪽을 탑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미증시에 반영이 됐다. 즉 S&P 500이나 다우가 하락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기술주 위주로의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도 이제는 끝났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삼성중공업은 얼마에 매수할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여기 신고가 9,500원까지 올라가는 이 신고가 구간까지만 가더라도 30% 가까운 수익의 구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가에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시장도 충분히 내렸고 조선주의 주가는 쌉니다. 그렇죠? 근데 신고가가 아니냐? 그렇죠? 조정을 받아서 신고가야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오는 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철저히 무시하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옳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 때문에 더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도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고 그만큼 선반영 구조를 철저히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보세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가격을 토대로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보유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삼성중공업을 매수했는데 이건 대형주, 우량주니까 내가 3년 보유해야지 이럴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이 단기의 기간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뭔데?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3개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을 잡고 있는 이 단기 보유 전략의 이 단기의 기간은 2주 동안의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느냐? 어떤 종목이든지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고요. 그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하는 가격대에 대한 저항은 2주 안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2주 동안 추적을 해서 가격대를 잡는 가격이 2주 안에 내가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정도의 가격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다시 발생을 했을 때 그 시세 구간에서는요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상승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3개월 오르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고가를 넘지 절대로 계속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3개월 끝, 단기 투자는 2주 안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전략? 보유 전략. 그렇죠? 내가 얼마에 사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이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지금 시장 어떻다? 굉장히 싸다. 굉장히. 자, 10년 전에도 2000포인트를 뭐 이제 돌파해서 다시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네 만에 있었고요.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5년 단위로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자, 그럼 답은 하나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2200대의 주가, 뭐 2300 전후의 주가는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한국의 이 경제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이 똑같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저히 저평가 구간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연말이기도 한데 이제 연말을 준비해야죠. 연말이기도 한데 이 구간에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받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제가 어디로 보내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그리고 연말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무슨 내용이 되느냐,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앞으로 좋을 겁니다.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시장에 대한 이 조정폭도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들도 이런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맞춰서 간다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아야 될 건 차기 주도주가, 그쵸? 조선주 외적으로 차기 주도주가, 왜? 이건 계속해서 추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기 주도주가 앞으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그쵸?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제가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해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